엄마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집을 짓는 이제 방법, 뭐 어디부터 지어야 될지, 이제 어느 정도 높이로 지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웠었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근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고요. 여기가 귀, 그 다음에 저 끝에 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 짓기 가장 어려운 곳인 이제 중앙 순서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귀, 변 이런 데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삼선과 사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선, 삼선도 되고 사선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선과 사선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게 가장 적당한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3선과 2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짓는다든가 뭐 2선과 1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짓면 그렇죠. 좁아. 그렇죠. 너무 좁은 집이 되고, 그렇다고 막 내가 5선과 6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또 욕심을 내서 지으려고 하면 이렇게 너무 욕심을 내서 큰 집을 지어 놓게 되면 상대방이 얘가 너무 횡하니 비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와서 새로 자기 집을 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애써 지은 집을 다 뺏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한테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가장 적당한 크기가 3선과 4선. 그렇죠. 4선을 이용해서 지은 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바둑에서 어려운 부분이, 내가 열심히 집을 지어놔도 상대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어. 이걸 이제 내가 내 돌을 많이 투자한 곳, 내 집이라고 생각한 곳에 상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대 돌을 잡아야 돼요. 네, 잡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잘 두면 잡지만 또 잘 못 두면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초보자들한테 가장 어려운데 이게 이제 돌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돌이 살아있는 돌이냐, 뭐 죽어있는 돌이냐, 아직 이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제 확실치 않은 돌이냐 하는 그런 거를 구별해 내는 것도 힘든 거고, 또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백입장이라면 이 돌을 살리는 거, 이제 그게 그런 것, 또 흑입장이라면 이 돌을 잡는 거, 이런 부분이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돌의 삶과 죽음. 그래서 집을 짓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디 먼저 짓는다. 띄엄띄엄 짓는다. 한 줄이나 두 줄씩 떨어져서 띄엄띄엄 짓는다. 1, 2, 3선, 1, 2, 3, 4선, 3선, 4선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짓는다. 이런 정도, 상대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바깥쪽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짓는다. 울타리를 친다. 그런 정도만 알면 이제 집의 개념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집을 지어놔도 상대가 내 집에 들어와 버렸을 때, 이때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내 집인데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가만히 놔둬도 죽어 있는 건지, 내가 뭐 잡아야 되는 건지, 잡아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어떤 돌이 살아있는 돌인지, 어떤 돌이 뭐 죽어있는 돌인지, 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돌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돌이 움직이는 길은 돌에서 뻗어나오는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4개의 길이 현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막혀있지 않는다면. 하나를 막으면 이제 길이 몇 개가 되죠? 3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길을 막아오면 길이 줄어들죠. 그래서 점점 약한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길이 4개니까 아주 튼튼한 돌이고, 이 상태는 3개니까 그래도 길이 3개 이상이면 튼튼한 돌로 봐요. 아직은 튼튼한 상태인데 또 막아와서 이제 길이 2개밖에 안 남으면 이때부터는 좀 약한 돌로 봐요. 네, 흙이 좀 약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엄마가 한번 이 흙돌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보세요. 한 수 더 둬가지고 어디다 두면 튼튼해질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둬도 되고 이렇게 둬도 돼요. 현재는 이제 서로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흙돌이 길이 몇 개가 됐을까요? 흙돌 길이? 네. 3군데인데? 한번 세보세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여기 이리로 놓으셨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리 오고. 네.
아, 이리로도 갈 수 네. 있고 이리로도 네, 있고.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총 4개? 네,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튼튼한 돌이 됐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둬도 하나, 둘, 셋, 4개. 음.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면 길이 늘어나면서 이제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다 막으면 길이 하나 남으면 하나. 뭐라고 그랬죠? 단수. 하나. 그렇죠. 단수가 되고 단수를 만든 다음에 이제 상대가 다른 데를 둬가지고 이렇게 잡는 모양, 따내는 모양까지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잡는 거. 길을 다 상대 길을 다 막아서 잡는 건 그래도 비교적 간단해요. 이렇게 상대의 길을 다 막아서 잡는 거. 그럼 엄마가 한번 이 102점의 길을 다 막아서 잡아보세요. 흑돌로 백돌의 길을 다 막아서 잡아보세요. 다 막아서? 네. 길을? 네. 그럼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그래도 그냥 다 막아서 잡아보세요. 2점을 잡으라고? 네. 한꺼번에 잡을 수밖에 없어요. 백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거죠. 네. 길을 다 막으면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막으면 잡을 수 맞아요. 있는데. 네, 이제 잡은 거죠. 잡은 건데 네. 이렇게 서로가 바둑돌을 뒤는데 이렇게 잡으라고 네, 그렇죠. 그거는 아닌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잡을 수 있다는 잡을 수 걸 있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백두점이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일일이 다 막아서 잡는 건 이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바둑을 두면서 잡을 때 이렇게 모든 길을 다 막아서 잡는 경우보다는 상대를 멀찌감치서 둘러싸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 돌이 있을 때 여기에 뭐 돌이 하나가 있을 때 이 돌을 잡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렇게 길을 다 막아서 잡게 되면 그냥 흙 지분 하나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둘러싼데 여기가 흙집이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백돌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백돌이 도망을 못 가게 해서 잡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놓는다. 그러면 흙 울타리 속에 백이 지금 들어와서 포로가 돼서 사실 잡힌 거예요. 아직 이제 엄마가 이 개념이 명확하진 않겠지만 일단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 바둑이 끝나게 되면 이 돌은 자동으로 가져가게 돼요. 흙이 이렇게 잡은 돌이라. 그래서 바둑에서 돌을 잡는다는 게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길을 꼭꼭 채워서 잡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이렇게 길을 꼭꼭 채우는 게 아니라 밖으로 백이 도망가서 자기 편과 연결하지 못하게 둘러싸서 잡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백돌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 백이 이 백과 연결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연결하고 싶으면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자고 해야 되거든요. 내 편과 연결하자. 그러면 흙이 만약에 백을 끊으려면 어디에 둬야 될까요? 백이 연결하지 못하게 흙을 끊어버리려면? 네, 백을 끊으려면. 여기? 네, 맞아요. 이렇게 두면 이제 줄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백이.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엉뚱한 데를 두면은 백이 이렇게 두면 이제 연결이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줄로 연결됐고 양쪽에 연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상대가 한쪽을 차지하면 내가 다른 쪽을 차지해서 연결을 하면 돼요. 이렇게 줄로. 거꾸로 흙이 이쪽으로 차지해서 백을 끊으려고 해도 나머지 한쪽을 차지하면 역시 줄로 다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둬주면 연결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흙이 이 자리를 흙이 둬버리면 이제 백은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이것과 이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둘러싸면 이 백이 자동으로 죽게 돼요. 이렇게 둘러싸서 상대 돌이 자기 돌과 연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백이군 흙이구나. 아니 백 입장으로 말해도 돼요. 백이 계속 이렇게 가면 네, 돼?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흙이 나는 이제 이 백 잡아놨다. 자기 편하고 연결을 못하니까 난 잡았다 해가지고 백이 뭐 이런 데를 뒀어도
뭐 그건 어차피 내가 잡은 돌인데 왜 움직이지 하면서 다른 데를 둬버리면 백이 이쪽을 두는데도 열심히 다른 데를 둬버리면 백이 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네, 새로 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잡았다는 개념은 상대가 살려고 할 때, 뭔가 막 움직일 때 방해를 해야죠. 넓은 집을 갖추지, 집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방해를 해야 잡을 수 있냐 하는 그게 이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돌의 사활이라고 부르거든요. 죽을 살활해서 이제 생사가 되는 거죠. 삶과 죽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뭐 이렇게 둬갔을 때, 뭐 이렇게 둘러싸면은 이 백이 살았냐 죽었냐 하는 게 이제 어려워요. 뭔가 백도 집을 만들긴 만들었거든요. 둘러싸서 이쪽을 백집으로 만들긴 만들었잖아요. 이랬을 때 백이 살아있는 돌이냐 뭐 잡혀있는 돌이냐 이거 구별하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한 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배울 건데 어떤 상태가 잡혀있는 상태냐면 상대가 상대한테 상대가 따낼 수 있다면 백이 잡힌 돌이 돼요. 예를 들어 흙이 백을 따낼 수 있으면 백이 잡힌 돌이 돼요. 흙이 백을 따낼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흙으로 엄마가 한번 백을 따내 보실래요? 여러 수를 둬도 돼요. 그냥 네. 다 막아가지고 그냥 혼자서라도 혼자여도 계속 다 막아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다 막아서 잡아보세요. 아직 길이 많이 남아 있죠. 네.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아니요, 백돌. 아, 백돌. 네. 여기는 안 놔도 잡혔다. 아니, 이 끝은 안 놔도 돼. 집을 지을 때는 안 놔도 되지만 상대돌을 따낼 때는 놔야 돼요. 때는 따낼 때는 그럼 여기도 그렇죠, 있고. 놔야 돼요. 또 여기도 있겠는데. 맞아요. 또 아직도 있어요. 여기 두 번째. 그렇죠, 네. 완전히 이렇게 해야 완전히 따낸다고 백돌을 따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네 점이 죽은 거예요. 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따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 놔둬도 죽어 있는 돌이었어요, 백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따내진 않지만 왜 백이 죽어 있는 돌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한테 길을 다 막혀서 잡힐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냥 죽어있는 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상태라고 해도 이런 상태에서 이 백이 살았냐 죽었냐를 따지게 되면은 흙이 백을 따낼 수가 있어요. 길을 다 막아가지고. 그러면 이건 잡혀있는 돌이에요. 네. 그러면은 백이 이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흙이 자기를 따내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백돌 모양을 흙이 아무리 혼자서 여러 수를 둬도 내 돌을 절대 따내지 못하는 모양으로 만들면 그게 완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둘 수 없는 자리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이미 상대 돌한테 다 막혀 있어 가지고 내가 이런 데를 뒀을 때 자동으로 뭔가 잡혀있는 모양이 되는 모양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둘 수 없는 자리예요. 네,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있다.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둘 수 있어요. 여기도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런 데 두는 게 좋은 자리는 아닌데 둘 수는 있어요. 여기도 떼서 여기 반칙인데 이런 데 못 두는데 다른 데 둬야 돼요가 아니라 그냥 두면 두나보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백이 다시 또 여기를 두는 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백이 자동으로 잡히는 모양이 되는데 이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백이 두면 흙이 스스로 죽어줬네 하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백이 두는 순간 반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반칙패가 되는 거죠. 그냥 백이 반칙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상대만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로 하나라도 길이 비어 있으면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좋은 자리는 아니어도 둘 수는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길이 전혀 없는 상태, 내가 두는 순간 내 돌에 길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곳을 두는 순간 두면은 반칙이 되기 때문에 그 바둑 전체를 그냥 지는 게 되는 거죠. 반칙 패.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제 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신 다음에 살아있는 모양, 죽어있는 모양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백은 사실 이제 살기는 아주 힘들어요. 아무리 잘 둔 사람이라도 이 백은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모양이 돼 있다면 백은 잘 두는 쪽이고 흙은 잘 못 둔다. 이럴 경우에 흙이 아주 초보고 백은 조금 둘 줄 안다. 그러면은 백이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리 와야 되겠네. 네. 흙이 잘 두면은 못 살리지만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백이 둘 차례라고 해볼게요. 백이 여기를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은 흙은 일이 나올 것 같네. 못 나오게 막아버려야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백이 여기를 뒀어요. 여기를 그렇죠. 여기가 또 터져 있네. 못 나오게 막아야지. 이때 이제 백이 어디를 두냐면 여기서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데는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둬도 이거는 이제 끊어져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두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막혀 있다고 보시고 이쪽으로는 나올 통로가 없다고 보시고 이 상태로 가만히 두느냐 아니면 뭔가 한 수를 더 두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얼핏 보기에는 하나 더 둬서 내 집을 줄이는 것보다 이런 데 하나 더 두면 백집이 줄어들잖아요. 원래 이게 몇 집이죠, 백집이? 두 집? 한번 세보세요, 몇 집인지. 아니, 하나, 두 집. 석 집? 그렇죠, 세 집이죠. 세 집인데 한 수 두면 한 집, 두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두면 줄어드는 거 아닌가? 내 집만 줄어드는 거 아닌가? 가만 놔두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대로 놔두면 이제 백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태예요. 이대로 놔두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흙이 둘 차례라고 하면 백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백이 둘 차례라고 하면 백이 살 수도 있어요. 이리 나가야 아니 여기는 막혀 있다고 보고 아까 봤듯이 이쪽은 나와도 이렇게 막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이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어디를 두면 되냐면 이 한 가운데를 둬서 돌이 살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된 집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따로 된 집. 우리가 평수가 넓어도 방은 하나인 경우가 있고 뭐 방이 두 개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방이 두 개여야 돼요.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공간을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완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이 어디 다른 데 둬가지고 흙이 거꾸로 이 자리를 차지해서 백이 집을 두 개로 나눌 수 없게 방해를 하면 이건 이제 백이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두면 백이 살고 흙이 이렇게 두면 죽은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왜 백이 살아있는 이유를 먼저 보면 좀 더 쉬운데 이렇게 두게 되면 한번 엄마가 백도를 따내려고 해보세요. 길을 다 막아서 따내려고 해보세요. 따내려고? 네. 네. 근데 여기 아까 둘 수 없는 자리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일단 둘 수 없어요. 둘 수가 없으면. 네. 여기다 놔야 그렇죠. 되나? 거기는 일단 둘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둘 수가 없죠. 원래는 흙이. 그렇죠. 본래는 두려면 여기 두고 여기 두면 이제 길을 다 막았기 때문에 따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백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둘 수 없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게 여기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둘 수가 없어요. 반칙이 아까 반칙패가 된다 했잖아요. 둘 수 없는 자리에 두면 여기도 둘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집을 두 개로 나누게 되면 둘 수 없는 자리가 두 개가 생겨버려요. 일단 둘 수 없는 자리가 두 개 이상이 생기면 절대로 상대는 따낼 수 없어요. 내 돌을. 왜냐면 둘 수 없는 자리니까. 네. 하지만 둘 수 없는 자리가 하나면 따낼 수 있어요. 가령 이런 모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흙이 아까 상태에서
여길 막고 그 다음에 또 여길 두고 이 상태에서 흙이 여기를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네, 이거 헷갈리죠. 왜냐하면 아까 자기 돌의 길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 돼버리면 둘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아까는. 그래서 본래 같으면 여긴 내가 못 두는 자리인데 할 수 있는데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예외 상황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대 돌을 따낼 수 있을 경우 지금 흙이 100을 따낼 수가 있죠. 길을 다 막았으니까. 네, 그래서 따낼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수가 있어요. 본래 못 두는 자리라도 내가 그 자리를 두는 순간 상대 길을 다 막으면서 따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은 흙이 여기를 둔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둘 수가 있다는 거죠. 따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집이 하나로 돼 있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집이 두 개로 나눠지면 여기도 둘 수 없고 여기도 둘 수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살아있는 모양을 만들려면 집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나면 살아있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된 집 두 개. 그러니까 하나짜리로 한 집, 두 집. 이건 의미가 없고요. 흙이? 100이. 100이. 네, 한 집, 두 집이지만 이건 죽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집을 나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모양이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100한테 사라고 하면 집을 나누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 나누고 있다가 어디 다른 데 두면 상대가 그 자리를 두면서 이제 더 이상 100은 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100은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따로따로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에 따라서 이 돌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왜 두 개면 살고 이제 두 개가 아니면 죽느냐 하는 거는 그 둘 수 있는 자리, 둘 수 없는 자리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돼 있으면 둘 수 없는 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둘 수 없는 자리가 두 개가 생겨나 버리기 때문에 둘 중 아무 데도 못 두니까 절대로 100을 잡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모양이 자꾸 있으면은 네, 그렇죠. 흙을 네. 흙이 100을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모양, 죽어있는 모양 이제 따로 된 두 집이 나야 된다는 거. 이 정도를 이제 엄마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결국 기본은 이거인데 따로 집이 두 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이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내가 집을 따로 된 두 집을 만들기가 쉬운지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는 배울 거예요. 네. 오늘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집 두 개를 만들어야 내 돌이 완전히 살 수가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면서 이렇게 되면 네. 흙돌이 이렇게 들어가서 네, 둘 수가 없잖아요. 없다고. 네, 둘 수가 없잖아요. 둘 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그 둘 수 없는 자리 규칙 때문에 따로 두 집을 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내가 집 두 개를 만들기가 쉬운지 또 상대가 집 두 개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죠.